자, 안녕하세요. 크램 영어입니다. 오늘은요, 고등학교 1학년 2020학년도 11월 달 전국연합 모의고사 30번 어휘 문제죠. 그 다음에 35번 무관화 문장 고르기, 40번 요약문 완성, 41, 42번 논리작문, 제목 어휘 문제 같이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번은 보통 우리가 이제 어휘 문제라고 하는데요. 어휘 문제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밑줄 어휘가 있고요. 이게 보통 많이 출제가 되는 거죠. 밑줄 어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네모 또는 선택 어휘가 있는데, 밑줄 어휘는요, 모순된 말을 찾아야 돼요. 모순이라는 건 이제 앞뒤가 안 맞는 말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이 떨어졌어요. 이런 거. 자, 열심히 공부한 것과 성적 하락, 이런 것이 이제 모순된 걸 찾는 거고요. 그 다음, 네모 선택 어휘는요, 일치하는 걸 찾아야 돼요. 앞뒤 맥락에 일치하는 말을 찾는 겁니다. 자, 2020학년도 11월 달 고1 전국연합 모의고사 30번 어휘 문제는요, 자, 아주 특이하게도 네모 선택 어휘가 나왔어요. 그럼 뭘 찾아야 될까요? 그렇죠. 일치하는 걸 찾아야 됩니다. 자, 문제 난이도는 뭐 우리가 풀어봐야 알 수 있는 거고,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냥 한번 순수하게 찾아보겠습니다. 제발 경우의 수 따져가지고 문제 풀지 마세요. A 3개, B 2개, 이런 식으로 문제 푸시면 안 됩니다. 자,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정답의 근거를 파악해서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셔야 되겠어요. 자, 일단 첫 번째 문장부터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자, recent research suggests that evolving humans' relationships with dogs changed the structure of both species' brains. 여기 suggest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시사하다라고 나왔죠? 제시하다. 자, 주어 suggest, 그 다음 that, 주어 이,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이나 should 생략한 동사 원형이 나오는 구조가 있고요. 또 하나는 that, 그냥 동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걸 우리 직설법이라고 하는데, 직설법은 자, 수, 시제가 일치하는 걸 의미합니다. 즉, 자, 단수동사 나오기도 하고요. 과거 시제 나오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동사,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의 동사가 나오는 경우인데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자, 첫 번째,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이나 should 생략한 동사 원형에서의 이 대절은 S1의 주관적 의견을 의미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S1은 S2가 마땅히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suggest 하다라는 뜻이고요. 여기서 이 suggest는 무슨 뜻으로 이해를 하냐면 제안하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지만 아래의 대절의 형태가 나오면, 자, 아래의 대절은 S2의 객관적 사실을 의미합니다. 자, 따라서 S1이 S2가 뭐뭐 한다, 뭐뭐 했다라고 제안하다가 아니라요. 이때 suggest는 제시하다, 보여주다, 시사하다라는 뜻이에요. 대절의 동사의 형태에 따라 suggest가 제안하다인지 제시하다인지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필요하시면 정리하시고 일시 정지 눌러서 해주세요. 자, 5, 4, 3, 2, 1. 자, 최근에 연구가 suggest 하고 있는데 아직은 모르죠. 제안하다인지 제시하다인지. 자, evolving human relationships with dog changed. 자, 동사 형태를 보면 직설법이 나왔죠. 아, 그러면 이때 suggest는 무슨 뜻? 제시하다, 시사하다, 보여주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연구가 보여주고 있는 건 다시 이때 대절의 의미가 이 최근의 연구의 주관적 의견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자, evolving humans relationships with dogs라는 주어의 자, 주어의 객관적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됐습니까? 최근의 연구가 보여주는 바로는 여기서 evolving은 자, 현재 분사고요. 자, human relationship with dogs. 자, 이거 꾸며주는 겁니다. 진화하는 인간의 관계입니다. 자, 진화하는 인간의 관계인데, 자, 무엇과의 관계냐면 강아지와의 관계입니다. 이 개들과의 인간의 관계가 진화하면서, 자, 바꿨는데 뭘 바꿨습니까? 구조를 바꿨습니다. 무슨 구조를 바꿨습니까? 양종, 두 종의 두뇌의 구조를 바꾸어 버렸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 both species, 자, 두 종은 뭐와 뭘 이야기하는 거죠? 당연히 인간과 개, 강아지 종을 의미하는 거죠. 있습니까? 인간과 개들의 관계가 진화하면서 인간의 두뇌와 개의 두뇌 구조가 바뀌었다라는 점을 최근의 연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One of the various physical psychological changes caused by domestication is a reduction in the size of the brain. 16% of horses, 34% for pigs, and 10 to 30% for dogs. 자, physical 하면 신체적인 이란 뜻이고, psychological 하면 심리적인 이란 뜻이죠. 자, 다양한 신체적 또는 심리적 변화들 중 하나인데, caused by domestication. 이게 동사 아닙니다. is가 동사예요. 자, domestication 무슨 뜻이에요? 자, 길들이기, 사육이라고 하죠. 사육으로 인한 다양한 A한 변화들 중 하나는 뭐다? 감소인데 무슨 감소? 두뇌 크기에 있어서의 감소이다. 잘 보세요. 두뇌 크기에 있어서의 감소는 신체적 변화입니까? 심리적 변화입니까? 당연히 신체적 변화인 거죠. 일치하는 말을 찾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사육으로 인한 다양한 신체적 변화들 중 하나는 두뇌 크기가 감소한 것인데, 그러니까 사육으로 인한 신체적 변화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뭐다? 자, 뇌의 크기가 줄어들었다. 말의 경우에는 16%가 뇌 구조가, 뇌의 크기가 줄어들었고, 돼지는 34%가 줄어들었고요. 자, 개에 있어서는 10%에서 30%까지 자, 여러 가지 자, 축소가 있었다, 감소가 있었다. 자, 세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This is because once humans started to take care of these animals, they no longer needed various brain functions in order to survive. 자, 여기서 this가 가리키는 건 당연히 두 번째 문장을 의미하는 거죠. 이게 왜 이러냐? 여기서 this가 가리키는 건 뭐였어요? 두뇌 크기의 축소입니다. 자, 두뇌 크기의 축소. 이유가 뭐냐 하면 원인. 자, once. 자, once가 접속사로 쓰이면 일단 뭐뭐 하고 나서 조건의 뜻입니다. 조건. 자, 인간이 이러한 동물들, 즉 말이나 돼지나 강아지나 이런 동물들을
자, 돌보기 시작하고 나니까 they, 이 동물들, 자, 말이나 돼지나 강아지들이 더 이상은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다양한 뇌 기능이, 생존하기 위해서 다양한 뇌 기능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두뇌 크기의 축소 원인이 뭐라고요? 자, 인간이 보호를 하면서 인간의 보호와 더불어서 뭐예요? 뇌 기능의 필요가 상실된 거죠. 그래서 두뇌 크기가 줄어든 거죠. 머리를 안 쓰면 머리가 클 필요가 없죠. 가성비만 떨어지지.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네 번째 문장 봅시다. 자, animals who were fed and protected by humans did not need many of the skills required by their wild ancestors and B. developed lost the parts of the brain related to those capacities. 자, 동물들인데 어떤 동물들이에요? were fed and protected by humans. 과거분사 1, 과거분사 2, 병렬구조고요. 수동태입니다. 인간에 의해서 먹이를 받고 인간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동물들은 많은 기술들이 필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어떤 기술들? 요구되었던 과거분사죠. 자신의 야생 조상들이 필요로 했던 그러한 기술들 중 많은 것들이 필요 없게 되었고요. 자, 얘가 V1입니다. 다음 and 다음에 B가 V2가 되는데, 자, 보세요. A and B라고 하면 당연히 A와 B는 같은 내용이어야 돼요. 비슷한 내용이어야 합니다. 됐습니까? 자, 필요가 없어졌고요. 자, 그리고 and라고 했습니다. 자, develop은 발달시키다 플러스고요. lost는 상실하다 마이너스입니다. 자, 그러한 능력, 어떤 능력? 자신의 야생 조상들은 자, 야생 조상들에 의해 요구됐던 능력과 관련된 뇌의 부분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당연히. 자, 상실했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야 순적 관계가 되는 거니까. 자, 필요하지 않았다. 그리고 상실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5번 문장 보겠습니다. A similar process occurred for humans who seem to have been domesticated by wolves. 자, 비슷한 과정. 어떤 과정? 뇌 크기가 축소한 과정. 자, 이게 인간에게도 발생을 했는데 어떤 인간이냐면 늑대에 의해 길들여졌던 것처럼 보이는 그렇습니까? 자, seem to have been domesticated. 자, 첫 번째 두 가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 자, 주어 seem 투부정사와 to have pp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걸 우리가 단순형이라고 하고요. 이런 걸 완료형이라고 합니다. 자, seem to 부정사는 자, 동사와 to 부정사가 시간이 일치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자, 인식의 시간과 자, 인식 대상의 시기가 똑같은 거죠. 자, 예를 들어서 he seems to be smart 하게 되면 자, 인식의 시점 현재고요.
인식 대상, 똑똑해 보이는 게, 자, 인식 대상도 현재인 겁니다. 그럼 무슨 뜻이냐? 자, 뭐뭐인 것 같다. 그는 지금 똑똑한 것 같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자, seem to have pp 하게 되면, 자, 동사보다 to have pp가 시간적으로 이전을 의미한다. 즉, 자, 인식 시점이 현재면 to have pp는 과거를, 인식 시점이 과거라면, 자, 인식 대상 to have pp는 더 과거, 대과거를 의미하는 거다. 자, he seemed to have been smart. 하게 되면, 자, 인식의 시점 과거고요. 그 다음에 똑똑했던 거는 더 과거, 대과거인 겁니다. 그럼 무슨 뜻이냐? 예전에 똑똑했던 것처럼 보였다. 과거에 그 당시에는 안 똑똑했다라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자, have pp 플러스 bpp 현재 완료 수동태 의미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자, 형태적으로는 비동사의 과거분사를 써서 have 비동사의 과거분사 been pp가 되겠어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자, have pp는 현재 완료, 과거 플러스 현재를 의미하는 거고, bpp는 수동태, 즉 주어가 동적의 주체가 아닌 대상임을 의미하는 거다. 그러면 자, have인 pp는 어떤 의미로 이해한다? 주어가 뭐뭐 되어오고 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자, 뭐뭐 되어오고 있다. 자,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요하시면 정리하시고요. 일시정지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5, 4, 3, 2, 1 넘어갑니다. 자, domesticate가 길들이다라는 뜻이고요. 인식의 시점은 현재인데 인식 대상의 시점은 언제를 의미하는 거다? 과거를 의미하는 거다. 그리고 인간이 길들인 주체가 아니라 대상이었던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누가 길들였던 겁니까? 늑대가 길들였던 겁니까? 누구를? 인간을. 자, 비슷한 과정이 인간에게도 발생했는데, 자, 인간도 뇌 크기가 축소되었었는데, 어떤 인간이냐면, 늑대들에 의해 사육되었던 것처럼 보이는 인간들. 과거에. 자, 늑대가 인간을 사육했던, 즉, 인간이 늑대를 따라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런 인간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도 보면 뇌 크기가 줄어들었더라. 자, 그 다음 여섯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자, about 10,000 years ago, when the role of dogs was firmly established in most human societies, the human brain also expanded, shrank by about 10%. 자, 이때 by는, 자, by 다음에 숫자 나오면요. 자, 차이를 나타내요. 얼마만큼. 자, by about 10% 하면 약 10%만큼이란 뜻이고요. expand는 커지다, 확장되다. 자, shrink는 줄어들다, 반여 관계죠. 자, 약 10,000년 전, 그때 강아지, 개의 역할이 확고하게 확립이 되었을 때인데, 대부분의 인간 사회에서 개의 역할이 확실히 확립되었던 약 10,000년 전쯤에 인간의 뇌 또한이라고 했습니다. 잘 보세요.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인간의 뇌도 또한 줄어들었다라고 해야 되겠죠?
자, 확장되었다라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접에 연결부사가 있어야 되죠. however 같은. 됐습니까? 자, C에는 shrank, shrink, shrank, shrunk. 됐습니까? 자, 그러면 다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률은요, 54%예요. 꽤 쉬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이걸 자꾸 경우의 수 따져가지고 하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뭐든지 정석대로 가는 게 원칙이다. 자, 두 번째 문장에서 자, 사육으로 인한 어떤 변화 중 하나가 뇌 크기에 있어서의 감소이다. 신체적 변화. 자, 그 다음 네 번째 문장. 자, 인간에 의해 먹이를 받고 보호를 받았던 동물들은 첫 번째, 더 이상 야생 조상들이 에 의해 요구되었던 기술 중 많은 것들이 필요가 없었고, 그리고 그러한 능력, 자, 야생 조상들에 의해 요구되었던 능력들과 관련된 뇌의 부위가 어떻게 되었다? 자, 사라졌다. 그 다음, 약 10,000년 전쯤에 강아지의 역할이 대부분의 인간 사회에서 확실히 확립되었던 약 10,000년 전쯤에 인간의 뇌도 또한 약 10% 정도 어떻게 되었다? 줄어들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줍줍하면 되죠? physical lost, shrank.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35번 무관한 문장 고르기입니다. 보통 무관한 문장이라고 하면 자, 어떤 이제 조건을 찾냐 하면 일단 자, 중심 내용에서 대상이 다른 걸 고르시면 돼요. 즉 A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B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 이건 무관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대상이 다르거나 아니면 두 번째 이 대상에 대한 필자의 의견이 상반된 게 무관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즉 A는 플러스이다가 중심 내용인데 하나만 A는 마이너스이다. 이거는 이제 무관한 문장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세 번째. 요게 이제 최근 트렌드인데 어떤 게 무관한 문장이냐면 인과성이 다른 게 무관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자, X가 원인이고 Y가 결과라고 했을 때 자, 첫 번째 원인을 다른 걸 쓰던지 두 번째 원인은 맞는데 결과를 다른 걸 쓴다든지 세 번째 자 원인 결과 아예 다른 걸 쓸 수도 있지만 인과관계를 뒤집어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게 이제 무관한 문장에 해당이 되는 경우이다. 자, 필요하시면 정리하세요. 일시정지 5, 4, 3, 2, 1 하겠습니다. 자, 일단 대상, 의견, 인과성이 세 가지 관점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첫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The bottom effect is the phenomenon where someone reads or hears something very general but believes that it applies to them. 자, 이렇게 대문자로 되어 있는 명사는요, 고유명사입니다. 고유명사. 고유명사는 해석 대상이 아니에요. 뉴욕을 뉴욕이라고 해석하지 그럼 뭐라고 합니까? 새로운 요크 이렇게 해석 안 한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자, 일단 이 글의 대상은 뭐다? 바람 이펙트에 관한 이야기다. 바람 효과에 관한 이야기. 이제부터 바람 효과와 관련이 없는 걸 이제 무관한 문장으로 고르면 되겠죠. 자, 피노미넌 현상인데 관계부사 어떤 현상이냐면 자, 누군가가 읽거나 듣는 현상입니다. 뭘? 매우
일반적인 무언가를, 그리고 very generally something 뒤에 있죠. thing, body, one으로 끝나는 명사는 형용사가 뒤에서 꾸며줘야 합니다. general something이 아니라 something general 이렇게 써야 돼요. general 일반적인. 자, 다시 반음 효과라는 건 현상인데 어떤 현상이냐면 누군가가 매우 일반적인 무언가를 읽거나 듣는 현상입니다. 매우 일반적인 거예요. 매우 일반적인 거. 하지만 누군가가 믿는 현상이에요. 뭘 믿어요? that 이하를 믿는 현상인데 그것 여기서 이 it이 가리키는 건 당연히 뭐예요? something very general입니다. 매우 일반적인 무언가가 them 여기서 them은 someone을 가리킵니다. 이게 이제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니까 그냥 복수 취급해버린 거예요. 본인에게 applies to 적용된다라고 믿는 현상을 우리가 반음 이펙트라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혈액형에 따른 혈액형과 성격에 관한 이야기인데 저는 O형입니다. 근데 이 O형에서 말하는 이 혈액형에서 말하는 성격하고 하나도 안 맞아요. 네. 하나도 안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안 믿습니다. 뭐 근데 맞는 것도 있긴 하지. 어쨌든 다시 자, 이 글의 대상은 뭐다? 이 글의 대상은 뭐다? 바넘 이펙트에 관한 이야기다. 바넘 이펙트가 뭔데요? 매우 일반적인 걸 읽거나 듣고서는 매우 일반적인 게 본인에게 적용된다라고 믿는 현상을 말합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자, these statements appear to be very personal on the surface, but in fact they are true for many. 자, these statements, 이 말들은, 그럼 이 말들은 어떤 말들을 얘기하는 거죠? 요거 얘기하는 거죠. 매우 일반적인 걸, 그러니까 매우 일반적인 거죠. 매우 일반적인 말들이죠. 자, 매우 일반적인 이 말들은 표면적으로는 on the surface, 표면적으로는 매우 personal, 개인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러한 말들은 for many, 많은 사람들에게 true, 사실이다, 적용이 된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구라라는 거죠. 구라. 자, 혼이 담긴 구라입니다. 바너 이펙트는 자, 세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Human psychology allows us to want to believe things that we can identify with on a personal level and even seek information where it doesn't naturally exist, filling in the blanks with our imagination for the rest. 이해되셨어요? 이런 문장을 딱 처음 보자마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영어 실력이 필요할 텐데 보통은 심지어 선생님마저도 어떻게 해요? 읽고서는 이게 무슨 말이지? 다시 읽어봐야 됩니다. 다시 읽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너만 이게 어렵다고 느껴지는 게 아니라는 거지. 딱 보고 바로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특히 이런 이제 논리적인 글은요. 자, human psychology가 주어고요. allows가 동사죠. 자, 이런 걸 이제 제대로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문법을 공부하는 거고요. us가 목적어, to want가 목적격 보호인 O 형식 구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인간의 심리는 허용한대요. 우리가 믿기를 원하도록 허용한답니다. 뭘 믿어요? things, 것들을요. 어떤 것들이냐면 자, identify with 하면 동일시하다라는 뜻이에요. 똑같이 생각하다. 자, 그 다음 여기 seek는요. 뭐랑 병렬 구조로 봐야 되냐면 believe하고 병렬 구조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원하는 대상이 몇 가지? 두 가지인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인간의 심리는 우리로 하여금 자, 첫 번째 이러이러한 것들을 믿고 싶어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보를 찾고 싶어 하게 만드는 거죠. 자, 어디에서? 그 정보가 반드시 존재하지는 않는 곳에서. 그렇습니까? 자, 근데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이거 보세요. 인간의 심리는 우리가 개인적 차원에서 동일시할 수 있는 것을 믿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우리의 상상으로 공백을 채우면서 그것이 반드시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정보를 심지어 찾고 싶어 하게 한다. 이거 우리말로 봐도 이게 당장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이해가 안 오는데 심지어 영어로 이런 거를 선생님이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세 번째 문장은 다시 자, 여러 가지 설명이 반복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게 매우 중요하니까 자주 나오고 중요하니까 반복하는 거라고 생각하시고요. 나중에는 이제는 그냥 보자마자 알겠다. 이제 더 이상 이 설명 안 들어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계속 반복을 하겠습니다. 자, 이 오형식 구조에서요. 해석하면 주어는 목적어가 투부정사도록 허용하다 이런 뜻이죠. 맞습니까? 그러면 목적어 투부정사 할 수 있게 된 건 뭐 때문이에요? 주어가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항상. 자, S가 원인. 자, 목적어 투부정사가 결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요. 이래야 돼요. 그러면 다시 쓰세요. 자, 휴먼 사이콜로지가 뭐예요? 원인입니다. 원인. allows us to want. 자, 이게 뭐예요? 결과입니다. 결과. 자, 믿고 싶어 하는 게 결과 1인 거고요. 정보를 찾고 싶어 하는 게 결과 2인 거죠. 인간의 심리 때문에 우리는 믿고 싶어 하고 심지어는 정보를 찾고 싶어 한다. 됐습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인간의 심리 때문에 인간은 심리적으로 자, 믿고 싶어 하고 정보를 찾고 싶어 한다. 자, 그러면 이제 살을 붙이면 돼요. 그럼 뭘 믿고 싶어 하느냐? 자, 개인적 수준에서 우리가 동일시할 수 있는 것들을 믿고 싶어 하고요. 개인적 차원에서 똑같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꼭 심리적으로 믿고 싶어 하고요. 됐습니까? 두 번째, 심지어는 정보를 찾아보고 싶어 하게 합니다. 찾아보고 싶어 합니다. 어디에서? 그 정보가,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건 뭐예요? 정보입니다, 정보.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도 정보를 찾아보고 싶어 하게 되는 거죠. 뭐 때문에? 심리적으로. 심리적으로. 자, 분사구문입니다. 자, 정보가 존재하지 않아서 정보를 찾는데 정보가 없으면 어떻게 하죠? 우리의 상상력을 가지고 for the rest, 나머지에 대해서 공백을 채우면서 정보를 찾고 싶어 하게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자, 다시 정리해 봅니다. 인간은 심리적으로 인간은 심리 때문에 심리적으로 자, 동일시 할 수 있는 걸 어떻게 해요? 자, 신뢰하고 싶어 해요.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정보가 없는 경우에도요. 정보를 찾고 싶어 해요. 기본적으로. 됐습니까? 자, 이 바넘 이펙트가 왜 이제 이렇게 일반적인 건데 본인에게 적용이 된다라고 믿는지에 대한 이유, 원인을 설명해 주는 거죠. 이 바넘 이펙트의 원인을 설명하는 겁니다. 됐어요? 자, 바넘 이펙트의 뭐예요? 원인입니다. 바넘 이펙트의 원인이에요. 자, 요거의 원인을 의미하고 있다.
이 결과다. 이 글의 중심 내용은 바널 팩트가 나타나는 이유에 관한 이야기구나. 인간은 심리적으로 자 똑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은 믿고 싶어 하고요. 그 다음 정보가 없는 경우에도요. 상상력으로 그 공백을 채워가면서 정보를 막 찾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 바널 팩트가 통용이 되는 거죠. 자, 네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This is the principle that horoscopes rely on, offering data that appears to be personal but probably makes sense to countless people. 자, 여기서 this가 가리키는 건 앞문장이고요. 즉, 3번 문장입니다. 인간이 심리적으로 동일시할 수 있는 건 신뢰하고 싶어하고 정보가 없는 경우에도 막 찾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호로스코프는 이제 각 주에 나왔습니다. 별자리 운세라고요. 별자리 운세가 라이언 의존하는 원리가 바로 이거죠. 인간의 심리입니다. 인간의 심리. 별자리 운세가 의존하는 원칙이 바로 인간의 심리 바넘 이펙트다. 데이터를 제공하면서 어떤 데이터냐면 개인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make sense 하면 이치에 맞다, 들어맞다 이런 뜻이에요. countless people 수많은 사람들에게 들어맞는 이러한 자료를 제공하면서 별자리 운세가 의존하는 원칙이 바로 뭐다? 바넘 이펙트다. 됐습니까? 바넘 이펙트 때문에 호로스코프가 가능하다. 별자리 운세가 가능한 것이다. 됐습니까? 네. 다섯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Reading daily horoscopes in the morning is beneficial as they provide predictions about the rest of the day. is가 동사죠. beneficial 무슨 뜻이에요? 유익한. 주어는 reading daily horoscopes in the morning이 되겠습니다. 동명사 주어가 되겠고요. 읽는 것, 뭘 읽어요? 매일 별자리 운세를 아침에 읽는 것은 beneficial, 유익합니다. 플러스예요. 결과, 유익합니다. 결과, 왜냐하면 원인, day. 여기서 day가 가리키는 건 daily horoscopes, 별자리 운세입니다. 별자리 운세가 하루의 나머지에 관한 예측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뭐예요? 원인. 별자리 운세가 하루를 예측해 주니까 별자리 운세가 하루를 예측해 주니까 아침에 읽는 게 유익하다. 원인 결과 인과관계 맞아요? 바넘 이펙트 때문에 호로스코프가 가능하다. 별자리 운세가 가능하다가 중심 내용인데 별자리 운세가 유익한 이유 인과관계 안 맞죠? 얘가 무관한 문장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별자리 운세 계속 나오니까 이게 답이 안 보이는 거라고. 그냥 인과성 모른 채 그냥 문제를 풀면 됐습니까? 여섯 번째 문장 보고 확인해 봅시다. Since the people reading them want to believe the information so badly, they will search for a meaning in their lives that make it true. 여기서 since는 접속사로 쓰였고 시간적 의미가 아니라 인과적 의미예요. 이유를 나타냅니다. 뭐뭐이기 때문에. reading them. 여기서 them이 가리키는 건 뭐예요? 별자리 운세입니다. 별자리 운세. 별자리 운세를 읽는 사람들은 정보를 믿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so badly 너무나 간절하게 너무나 심하게 그 정보를 믿고 싶어 하기 때문에 별자리 운세를 믿고 싶어 하기 때문에 원인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서 의미를 찾는데 어떤 삶이냐면
여기 대스의 선행사는 their lives가 되겠죠. 자, 그 정보가 여기서 is은 the information, 별자리 운세에서 말하는 정보입니다. 자, 별자리 운세에서 말하는 정보가 사실이도록 만드는 삶에서 의미를 찾기 마련이다. 됐습니까? 자,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문제. 자, 이 글은 무엇에 관한 이야기였죠? 자, 바넘 이펙트, 그러니까 별자리 운세가 가능한 이유, 별자리 운세가 가능한 이유는 바넘 이펙트 때문이다. 바넘 이펙트는 매우 일반적인 건데 본인에게 해당된다라고 철석같이 믿는 성향, 인간의 심리를 말하는 것이다. 됐습니까? 자, 다시 바람 이펙트는 누군가가 매우 일반적인 것을 읽거나 듣지만 그것이 본인에게 적용된다라고 믿는 현상을 말한다. 이 말들은 표면적으로는 매우 개인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말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인간은 심리적으로 우리가 개인적 수준에서 똑같다라고 여기는 것들을 믿고 싶어 하고 심지어는 그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도 정보를 찾고 싶어 한다. 나머지에 대한 우리 상상력으로 공백을 채우면서 바로 이러한 것이 별자리 운세가 의존하는 원칙인데 개인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수많은 사람들에게 들어맞는 자료를 제공해 준다. 아침에 별자리 운세 읽는 것이 유익한 이유는 별자리 운세가 하루 나머지에 관한 예측을 해주기 때문이다. 인과관계가 안 맞으니까 무관한 문장이구나. 됐습니까? 자, 마지막 문장. 자, 별자리 운세를 읽는 사람들은 그 정보를 너무나도 심하게 믿고 싶어 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자, 그래서 그 정보가 자, 적용되도록 만드는 삶에서 의미를 찾기 마련이다. 됐습니까? 너무 이런데 이제 빠지면 자, 안 된다. 좋아요. 자, 그 다음 40번 보겠습니다. 자, 40번은 요약문 완성인데요. 일단 이 요약문부터 잘 보셔야 돼요. 요약문 분석이 1번입니다. 요약문 분석하고 요약문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다음에 지문에서 정답의 근거를 찾으셔야 돼요. 이게 바뀌면 뭐 그래도 풀 수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시간적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왜 요약문을 먼저 이해하고 분석하고 이해를 해야 되냐? 요약문이 주제문이거든요. 자, 출제자가 쓴 주제문이 요약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문을 요약하고 있는 거니까 이게 주제문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주제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나서 자, 지문에서 주제문 또는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 게 더 수월하다라는 거죠. 자, 요약문은 보통은 두 가지 케이스로 되어 있습니다. A와 B가 인과적 관계 아니면 A와 B가 자, 대조적 관계 둘 중 하나예요. 먼저 최소한 요약문이 인과적 관계인지 아니면 대조적 관계인지 요것만이라도 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40번 한번 먼저 볼게요. 자, 필요하시면 정리하시고요. 5, 4, 3, 2, 1. 일시 정지 버튼 누르고 쓰시면 돼요. 자,
요약문부터 한번 봅시다. 자, infants more favorable responses to those who use A language show that there can be an B tendency to prefer in-group members. 자, 아기들의, 유아들의 더 favorable responses, 호의적인 반응입니다. 자, 젖먹이 아기들이 더 호의적으로 반응하는데 누구한테 더 호의적으로 반응합니까? A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됐어요? A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유아들이 더 호의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보여줍니다. 뭘 보여주냐면 B한 tendency, 성향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어떤 성향이냐면 in-group members, 내 집단 구성원들, in-group, 내 집단. 자, 같은 집단의 구성원을 선호하는 성향이 존재할 수, 자, B한 성향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잘 보세요. 애기들이요. infants, 애기들이 A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더 호의적인 반응을 보인답니다. 이러한 사실은 뭘 보여주냐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같은 집단의 구성원들을 선호하는 B한 성향이 있다고요. 그럼 여기 A 자리에는 어떤 논리가 당연히 들어가야 돼요? 내 집단과 관련된 논리가 들어가야 되죠. 내 집단 구성원들, 같은 집단의 구성원들은 어떤 언어를 사용할까? 같은 언어를 사용하겠지. 아니면 비슷한 언어를 사용하겠지. 맞아? 근데 잘 봐.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비슷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아기들이 더 호의적인 반응을 보인다라는 건 내 집단 구성원들, 같은 집단의 구성원들을 선호하는, 자, 타고난 성향 아니면 후천적 성향 둘 중 하나인 거. 어쨌든 플러스 들어가야 돼요. 호의적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남이가 이게 타고난 거냐 아니면 후천적인 거냐 요것만 따지면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아기들이 자, A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좀 더 호의적인 반응을 보여주는 바에 따르면 원인, 인간은 기본적으로 같은 집단의 구성원들을 선호하는 B한 성향이 있다. 결과, 인과관계입니다. 자, A에는요, 자, 인그룹과 관련된 논리가 들어가야 돼요. 기본적으로. B에도 플러스인데 이게 선천적인 건지 후천적인 건지 이것만 따지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푸셔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봅시다. 자, 첫 번째 문제. In their study in 2007, Catherine Kinsler and her colleagues at Harvard show that. 자, 이게 다 중요한 거 아니죠? 2007년도 그들의 연구에서 자, 이 사람과 이 사람들이 하버드에서 보여주었는데 뭘? Our tendency to identify with an in-group to a large degree begins in infancy and may be innate. 답 나왔네 벌써. B 자리에 들어가 있고 innate. 이거 뭐예요? 선천적인, 타고난 이란 뜻이죠. 됐어요? 자, B 자리에 들어갈 말은 뭡니까? 자, innate 들어가야 돼요. innate. 타고난, 선천적인. 일단 더 봐야 되긴 하지만 예. 자, 우리의 성향인데 어떤 성향이죠? 자, 내 집단과 자, identify with 아까 무슨 뜻이라고 동일시하더라고 했죠? 자, 상당한 정도로 동일시하는 우리의 성향은 첫 번째, 자, 유아기에 시작이 되고요. 두 번째, 어쩌면 타고난 것일 수도 있다. 선천적일 수도 있다라는 걸 보여주었대요. 그러니까 연구 결과가 이미 나온 겁니다. 자, 볼게요. 두 번째 문장. Kinsler and her team took a bunch of 5-month-olds whose families only spoke English and showed the babies 2 videos. 킨즐러와 그녀의 팀은 자, 첫 번째 데려왔어요.
한 무리의 5개월짜리 아기들인데 whose, family, 소유격 관계대명사. 자, 이 5개월 된 아기들의 가족은 오로지 영어만 말하는, 가족이 영어만 말하는 5개월 된 한 무리의 아이들을 데려와서는 보여주었답니다. The babies 간접 목적어고 to videos가 직접 목적어, 사용식 구조죠. 그 아기들 5개월 된 가족이 영어만 쓰는 5개월 된 아기들에게 2개의 비디오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In one video, a woman was speaking English. 한쪽 영상에서는 영어를 말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 네 번째 문제. In the other, a woman was speaking Spanish. 자, 2개 중 하나를 one이라고 하면 나머지 하나는 the other라고 해야 되죠. 다른 영상에서는 한 여성이 스페인어를 말하고 있었답니다. 내 집단 언어는 영어인 거죠. 자, 다섯 번째 문장. Then they were shown a screen with both women side by side, not speaking. 자, 여기서 they는 누굽니까? 5개월 된 아기들이죠. 가족이 영어말 쓰는 5개월 된 유아들. 수동태입니다. 보게 되었대요. 뭘? 화면을. 어떤 화면이냐면 양쪽 여성, 그러니까 영어를 말하는 여성과 스페인어를 말하는 여성이 모두 있는 화면을, 나란히 있는 화면을, 근데 말을 하지는 않고 있는 그런 화면을 보았답니다. 보게 되었대요. 자, 여섯 번째 문장. In infant psychology research, 유아 심리학 연구에서는요, the standard measure for affinity or interest is attention. 자, affinity는 각주의 애착이라고 나왔어요. 좀 어려운 단어긴 한데, 자, 애착 혹은 자, interest, 관심에 대한 표준 기준은 척도는 자, attention, 주목인데 즉 babies will apparently stare longer at the things they like more. 자, stare at 하면 응시하다, 빤히 쳐다보다 이런 뜻이죠. 아기들은 apparently 분명히 아기들이 더 좋아하는 것들을 더 오래 빤히 쳐다보기 마련이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유아심리학에서는 연구에서 어느 쪽 여성을 더 오래 빤히 쳐다보느냐에 따라 아기들이 어떤 여성을 더 선호하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7번 문장 봅시다. In Kinsler's study, the baby stared at the English speakers longer. 자, 킨즐러 연구에서 아기들은 영어 화자들을 더 오래 빤히 쳐다보았대요. 그러니까 한두 번 실험해 본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여덟 번째 문장, in other studies. 이제 킨즐러 연구 이야기는 끝났고요. 자, 다른 연구에서 researchers have found that infants are more likely to take a toy offered by someone who speaks the same language as them. 답 나왔네. A 자리에 들어갈 말, the same. 자, 다른 연구에서 연구원들이 발견했는데 아기들이 좀 더 장난감을 가져갈 가능성이 더 있다. 어떤 장난감이냐면 누군가에 의해 제공된 장난감인데 그 누군가는 누구냐 하면 자, them, 아기들하고 the same language, 똑같은 언어를 말하는 누군가가 제공한 장난감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 A 자리에 들어갈 말, the same이 들어가야 되죠. the same. 그죠? 자, psychologists routinely cite these and other experiments as evidence of our built-in evolutionary preference for our own kind. 자, built-in. 자, 요것도 이제 내장된, 즉 선천적인 타고난이라는 뜻이죠. B 자리에 built-in 들어가도 되겠네. 자, 심리학자들은 routinely 반복해서 늘 이러한 연구들을 인용하고 그리고 다른 연구들을 인용하는데 뭐로써? 증거. 무슨 증거? 우리의 선천적인 진화적 선호, 무엇에 대한 선호? 자, 우리 자신의 같은 종류, 우리 자신의 종류에 대한 우리의 어떤 선천적인 타고난 내재된 진화적 선호에 대한 증거로서
이러한 그리고 다른 연구들을 인용하고 있다. 반복해서. 자, 아기들이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더 호의적인 반응은 보여주는데 내 집단 구성원들을 선호하는 선천적인 내재적인 성향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자, 이거 정답률 53% 쉬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마냥 쉬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우리는 쉽게 풀 수 있었다. 자, 됐습니까? 자, 그러면 A 자리에 들어갈 말. 자, the same 하고 똑같은 말. the same 하고 비슷한 논리. familiar, 친숙한. 그죠? foreign은 아니죠. 외국의. formal, 형식적인 이것도 아니죠. 그 다음에, 자, B 자리에, 자, innate, built-in의 논리에 해당되는 건 inborn.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acquired는 후천적인이란 뜻이에요. learned, 얘도 후천적인이란 뜻이고요. 문화적인 이거 후천적인 거예요. innate. 자, 5번은 A가 틀려서 안 되고요. 자, 3번, 4번은 A, B 둘 다 안 됩니다. 3번, 4번 같은 논리예요, 지금 요거. 심지어. 자, 그 다음에 2번은 뭐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후천적인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죠. 됐어요. 자, 한 가지만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이거 아시죠? 패밀리.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가족이잖아. 그지? 여기서 파생된 형용사가 두 가지가 있어. 자, familiar, familiar. 자, familiar. 자, 이거 친숙한, 가족 같은 이란 뜻이고요. 낯익은. 가족 같은 이란 뜻이에요. 가족은 아니지만 가족 같은. familiar은요, 진짜 가족의 이란 뜻이에요. 자,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논리작문 봅시다. 41번, 42번 논리작문이요. 자, 이 논리작문은 일단 이 난이도가 높은 이유가요. 난이도가 높은 이유가 일단 기본적으로 지문이 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문제 배치가 뒤에 있어요. 후반부에 있다라는 게 이제 문제죠. 그럼 보통은 이제 41번, 42번 풀 때쯤 거의 대부분 시간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시간 부족 때문에 많이 풀려. 물론 지문도 길고 하니까 거의 못 풀고 그냥 찍다시피 해서 푸는 경우들이 대부분인데 그렇다면 반대로 이렇게 해보세요. 먼저 푸세요. 이걸 먼저 푸세요. 뭐보다? 빈칸이나 순서 삽입보다 먼저 풀어보세요. 물론 빈칸 문제라고 해서 다 어려운 것도 아니고 순서 삽입 문제라고 해서 다 어려운 것도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보면 논리작문보다는 그래도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슨 얘기냐? 자, 시간적 여유가 조금 그나마 있는데 자, 조금 난이도가 그나마 확률적으로 쉬운 걸 먼저 푸는 게 유리하지. 확률적으로 어려운 거 봐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고 결국에는 찍을 수밖에 없는 걸 먼저 푸는 것보다는 그나마 풀 확률이 높은 걸 먼저 푸는 게 낫지 않을까. 자, 그래서 선생님은 논리작문부터 먼저 풀어보라고 합니다. 지금, 자,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자, 우리 1번부터, 잠깐만요. 자, 딴 얘기긴 한데, 자, 1번부터 17번까지 듣기 문제잖아요. 듣기인데, 이게 총 몇 점이냐면, 37점 만점이에요. 이게 왜 37점 만점이냐면,
2점짜리가 14문제고요. 그 다음에 3점짜리가 3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28점, 9점 더하면은 이제 37점이 나오는 거죠. 의외로 높은 점수입니다. 근데 두 가지를 알아두셔야 돼요. 첫 번째는 듣기는 만점을 받으셔야 돼요. 당연히. 듣기를 만약에 만점을 못 받는다 그러면 독해에서 점수 따기가 더 힘듭니다. 그러니까 듣기가 만약에 지금 만점이 안 나온다고 하면 듣기 공부를 지금 열심히 하셔야 돼요. 독해보다 지금 듣기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듣기는 해보면 그래도 빨리 늘어요. 예. 듣기를 하세요, 듣기. 근데 두 번째는요, 듣기는 다 맞는 것만 목표가 아닙니다. 듣기를 하면서 독해까지 병행이 가능해야 돼. 물론 다시 말하지만 전제는 듣기를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아야 됩니다. 이게 자꾸 연습을 하셔야 되죠. 그럼 독해에서 어떤 문제를 병행하냐면 쉬운 문제들이 있어요. 독해에서. 자, 18번 목적, 19번 심경변화, 20번 주장. 이거 쉬워요. 그 다음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긴 했지만 29번 어법 문제도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건 딱 봐서 알면 바로 풀고 모르면 못 풉니다. 그러니까 이거 갖고 시간을 오래 투자할 필요가 없더란 이야기예요. 이거는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일단 답이 금방 나와요. 답이. 그러니까 답이 금방 나온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이거 풀 수 있는지 없는지가 쉽게 나온다고요. 다른 유형에 비해서. 자, 그 다음 25번 도표, 26번 내용 불일치, 27번, 28번이 이제 실용 문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43, 44, 45번 순서 장문이라고 하는데 총 11문제거든요. 이걸 듣기를 하면서 해결이 가능해야 돼요. 그래야 나머지 이제 고난도 독해 유형을 우리가 풀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 듣기 다 맞고 듣기를 하면서 18, 19, 20, 29, 25, 26, 27, 28, 43, 44, 45번 여기 29번 어법 문제를 일단 제외를 하고 나머지 10문제는 다 맞아야 됩니다. 이 정도도 못 맞는다라고 하면 영어 공부는 사실 거의 안 한 거나 다름없다라고 판단이 될 수 있는데 여기 이제 특히 37점 만점이고 요 10문제가 2점씩 해가지고 총 20점이고요. 듣기 문제가 2점 아니면 3점 배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 어법까지 다 맞는다라고 하면 이게 3점이라고 하면 일단 맥스는 60점이고요. 최소한 59점. 요건 깔고 가야 된다. 그리고 이건 듣기 하면서 다 커버가 돼야 된다. 그 다음 이건 이제 기본 전제고요. 이건 뭐 선생님이 설명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들이 계속 연습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스스로 만드셔야 돼요. 스스로 만드셔야 되고요. 요령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이건 스스로 만드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강의하는 순서도 21, 22, 23, 24, 그 다음에 30, 35, 40, 41, 42, 그 다음에 31번부터 34번, 그 다음에 36번, 37번, 38번, 39번, 이런 순서로 일단 강의를 늘 하거든요. 그 이유가 이걸 선생님은 늘 먼저 풀라고, 이런 식으로. 이런 순서로 먼저 풀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런 이제 구성의 어떤 이유가 있다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논리 작문은 자
난이도가 높은 편이에요. 근데 그 난이도가 높은 게 지문이 길고 문제 배치가 후반부에 있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한 거라, 자,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먼저 푸는 게 낫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 빈칸 순서 삽입보다는 먼저 푸는 게 낫다. 차라리 빈칸이나 순서 삽입을 찍더라도 논리작문까지는 그래도 풀어서 맞추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이제 점수를 더 탄탄하게 쌓아 올리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논리작문은요, 기본적으로 41번이 이제 제목 문제고요. 42번이 밑줄어입니다. 밑줄어휘는 뭘 찾아야 되느냐? 모순된 말을 찾으면 돼요. 앞뒤가 안 맞는 말을 찾으면 됩니다. 그리고 보통 이 모순된 말, 밑줄어휘를 해결하면 제목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이 돼요. 왜냐하면 제목을, 그러니까 이 밑줄어휘 문제를 아무데나 내지는 않거든요. 중심 내용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자, 그럼 한번 풀어볼게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자, 필요하시면 정리하세요. 일시정지. 5, 4, 3, 2, 1.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문장. Like all humans, the first Homo species to begin the long, difficult process of constructing a language from scratch almost certainly never said entirely what was on their minds. 쉽지는 않아요. 자, 모든 인간들처럼 비유, 최초의 호모종은요. 어떤 호모종? 시작했던 뭘? 길고 어려운 과정. 무슨 과정? 자, of constructing a language. construct, 구성하다. 언어를 구성한다라는 길고 어려운 과정을 시작했던 최초의 호모종은요. From scratch는 처음부터 이런 뜻이죠. 맨 처음부터. 다시. 자, the first homo species가 주어고요. 그 다음에 자, almost certainly never said. said가 동사입니다. 거의 확실히 말하지 않았다. 무엇을? 자, 전적으로, 온전히 뭘 말하지 않았다? 그들의 마음속에 있던 것을 온전히 말하지는 못했다. 최초의 인간이 자신의 마음에 있던 것을 entirely, 온전히 말하지는 못했다. 않았다. 근데 어떤 호모종이냐면, 자, 처음부터, 맨 처음, 언어라는 걸 구성하는 길고 어려운 과정을 시작했던 최초의 인간이 자, 처음부터 자신의 마음속에 있던 걸 온전하게 말하지는 않았다. 됐어요? 두 번째 문장. At the same time, these primitive hominins would not have simply made random sounds or gestures. 자, 조동사 플러스 have pp는요. 자, 조동사가 거의 대부분 추측을 의미하고요. 추측. have pp는 과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조동사 플러스 have pp는 과거에 대한 추측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뭐뭐 했을지도 모른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다시 정리하세요. 일시정지. 오케이. 자, would not have simply made. 자, 과거에 대한 추측. 자, 동시에 at the same time 이 원시적인 호미닌들, 인간의 조상으로 분류되는 종족,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 그러니까 이 최초의 인간들이요. 아마도 단순히 자, 임의적인, 무작위적인 소리나 손짓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과거에 대한 추측. 여기서 at the same time은 대조의 뜻으로 보면 되겠죠.
처음부터 뭐 자신의 생각을 모두 다 말하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아무 쓸데없는 소리나 손짓을 했겠느냐 그러지는 않았을 것이다. 됐어요? 일단 모순은 없죠. 네. 완전하지는 않지만 아무렇게나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자, instead 대신에 they would have used means to communicate that they believed others would understand. 자, instead 대신에 자, A 잘 보셔야 돼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instead가 무슨 뜻이라고요? 대신에. 보통 이거 언제 쓰느냐면 자, 앞에 부정이 나옵니다. 부정. 뒤에는 긍정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동일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표현은 상반이지만 의미는 똑같다고요. 이건 순서 삽입 문제 풀 때 정말 중요한 시그널이 됩니다.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정리하세요. 일시정지 5, 4, 3, 2, 1. 자, 다시. 자, 최초의 인간들이 그렇다고 해서 아마도 아무렇게나 소리를 내거나 손짓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부정. 대신에 그들이 사용했을지도 모른다. 과거에 대한 추측. means는 수단, 방법이라는 명사죠. 자, 다시. 그들, 여기서 데이가 가리키는 건 이 최초의 인간들이죠. 이 최초의 인간들이 믿는 것을 다른 인간들이 이해할 거라고 믿는 것을 믿는 자 믿는다라는 걸 소통하는 수단을 사용했을 것이다. 다시 아무 소리나 내지는 않았을 것이다. 대신에 다른 인간들이 이해할 거라고 믿는 것을 소통하는 전달하는 수단을 사용했을 것이다. 나름대로 완벽하지는 않지만 나름 언어라는 것을 구사했을 것이다. 됐어요? A가 모순이 없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문장 갑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요거 뒤에 가시면요. 해석이 이게 이해가 잘 안 될 겁니다. 자, 일단 가볼게요. And they also thought their hearers could fill in the gaps and connect their knowledge of their culture and the world to interpret what was uttered. 자, 그리고 이 최초의 인간들은 또한 생각을 했었죠. 뭐라고요? 자신의 말을 듣는 자들이 공백을 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자, 공백을 채울 수 있었고, 그리고 자신의 어떤 지식을 연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무슨 지식? 자신의 문화와 세상에 대한 지식을 연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어털되고 있던 것을 해석하기 위해서. 어털, 발화하다, 말하다 라는 소리내다. 자, 발화되고 있는 것을 해석하기 위해서 자신의 문화와 세상에 대한 지식을 자신의 말을 듣는 사람이 연결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즉, 지적인 활동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도 지적인 활동을 했을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문장. These are some of the reasons. 이유들인데 어떤 이유냐면 why the origins of human language cannot be effectively discussed unless conversation is placed at the top of the list of things to understand. 자, 이것이 바로 이유들 중 일부인데, 이유. 어떤 이유냐면, 인간의 언어의 origin, 기원이 효과적으로 논의가 될 수 없는 이유입니다. 효과적으로 인간의 언어의 기원, 시작이 효과적으로 논의될 수 없는 이유가 자, 근데 unless는 if not의 뜻이죠. 만약 뭐뭇이 아니라면 자, 대화가 이해되는 것들의 목록상 정상에 놓이지 않으면 인간의 언어의 기원이 효과적으로 논의될 수 없는 이유들 중 몇 가지에 해당이 된다. 이러한 것들. 다시. 자, 여기서 these가 가리키는 건 뭡니까? 자, 첫 번째. 최초의 인간이 언어를 제대로 구사는 못했을 것이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소리나 내지는 않았을 것이다. 즉, 다시 말해서 다른 인간들도 이해할 거라고 믿는 것을 소통하는 수단을 사용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불완전하긴 하지만 언어라는 걸 그래도 썼을 것이다. 그리고 추가, 자, 자신의 말을 듣는 자들이 사이사이에 빠진 거를 채워 넣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자신의 어떤 지식을 연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대화라는 게 이해의 목록에 정상에 놓이지 않으면 인간의 언어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효과적으로 논의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cannot unless 이중부정이 강한 긍정이고요. 잘 보세요. 자, unless는 if not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걸 우리는 이중부정이라고 해요. 부정, 이중부정. 영어에서 이중부정은 강한 긍정이고요. 만약 B 하지 않으면 A 할 수 없다죠. 그러면 만약 B 하지 않으면 A 할 수 없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자, B 해야만 A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A 하려면 반드시 B 해야 한다. 라는 뜻이라고요. 그러면 자, 일단 정리해 보세요. 자, 정리. 일시정지 5, 4, 3, 2, 1. 됐습니까? 자, 인간의 언어의 어떤 시작, 기원을 효과적으로 논의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대화가 자, 이해되어야 하는 것들의 목록에서 정상에 놓여져야 된다. 됐습니까? 주제문이라고요. 자, 이 글에서 필자가 말하고 싶은 건, 자, 인간의 언어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느냐? 그러면 대화가 이해가 돼야 인간의 언어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원인,
결과. 인간의 언어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알려면 반드시 뭘 이해해야 된다? 대화를 이해해야 한다. 됐습니까? 자, 모순 없죠? B. 자, 여섯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Every aspect of human language has evolved, as have components of the human brain and body, to engage in conversation and social life. 인간 언어의 모든 측면이 진화해 오고 있어요. 자, 여기서 as는 자, 양태의 뜻이에요. 마치 뭐뭐인 것처럼. 자, components, 구성 요소. 여기 뒤에는 evolved가 생략된 구조고요. components of human brain and body. 자, 얘가 지금 주어가 되겠습니다. 도치되어 있는 구조죠. 자, 인간 언어의 모든 측면은 인간의 머리와 몸의 구성 요소가 진화해온 것처럼 자, 진화해서 결과를 나타냅니다. 인간의 언어의 모든 측면이 진화해서 결국 자, 관여하게 된 거죠. 어디에? 대화와 사회적 삶에 관여하게 된 거죠. 즉, 인간의 언어라는 것이 진화한 목적이 뭐다고요? 자, 목적은 결국 대화와 사회생활을 위해서 인간의 언어가 발달한 거예요. 자, 이걸 위해서 인간의 언어가 시작이 된 거라고요. 됐습니까? 자, 7번 문장 가봅니다. 자, language did not fully begin when the first hominid uttered the first word or sentence. 자, 언어라는 것이 충분히 시작되지는 않았습니다. 최초의 호미니드가 최초의 단어나 문장을 발화했을 때 언어가 충분히 시작됐던 건 아니에요. 자, 여덟 번째 문장. It began in earnest only with the first conversation, which is both the source and the goal of language. 여기서부터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건 당연히 language, 언어겠죠. 자, in earnest, 본격적으로 언어라는 것이 시작이 되었는데 단지 최초의 대화와 더불어서 언어라는 것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고 이 대화라는 것은 언어의 근원이자 목적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언어의 시작은 바로 대화라고 했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제 목적이 모순된 건지를 살펴봐야 된다고요. 자, 대화는 언어의 시작이자 끝이다. 언어의 모든 거다. 자, 아홉 번째 문장. Indeed, language changes lives. lives입니다. lives 아니고요. life의 복수명사죠. 실제로 언어는 삶을 변화시킨다. 10번 문장입니다. It builds society and expresses our highest aspirations, our basest thoughts, our emotions, and our philosophies of life.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건 당연히 언어고요. 자, 언어는 사회를 형성하고 세우고 그 다음에 언어는 우리의 가장 높은 aspirations, 열망과 자, 우리의 베이시스트, 가장 기본적인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삶의 철학을 표현한다. 언어가. 되죠? 자, 11번 문장. But all language is ultimately at the service of human interaction. 자, 이건 밑에 해석 볼게요. 하지만 모든 언어는 궁극적으로 인간의 상호작용을 위한 것이다. At the service of 하면 무엇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언어가 인간 상호작용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하지만 모든 언어는 궁극적으로 인간의 상호작용을 위한 것이다. 12번 문장 봅니다. Other components of language, things like grammar and stories, are crucial to conversation. 언어의 다른 요소들, 즉 문법과 이야기 같은 것은 대화의 중요한 것들이다. 약간 좀 이상하죠, 이게? 좀 이상하지? 대화가 언어의 시작이자 끝이다 라고 얘기를 해놓고서는 그죠? 언어의 다른 구성 요소들, 뭐 문법이 있고 스토리,
이야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대화의 중요한 것들이다. 약간 좀 이상하지 않아? 근데 난 여기서부터 조금 더 이상해.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언어는 최초의 대화와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이는 언어의 근원이자 목적이라고 했어요. 대화가 언어의 근원이자 목적이라고 했어. 이것도 모순되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그렇게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아. 근데 여기서부터 이게 무슨 말인지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자, 실제로 언어는 삶을 변화시키는데 언어는 사회를 세우고 우리의 가장 높은 열망, 가장 기본적인 생각, 감정, 그리고 삶의 철학을 표현하는데 하지만 모든 언어는 궁극적으로 인간의 상호작용을 위한 것이다. 이게 갑자기 왜 나오지? 그리고 언어의 다른 요소들, 즉 문법과 이야기와 같은 것은 대화의 중요한 것들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갑자기? 자, 이건 선생님이 해석을 써놓은 게 아니라 자, 해설지에 나온 우리말 해석을 선생님이 그대로 이제 카피를 한 겁니다. 그럼 다시 보세요. 자, 일단 여섯 번째 문장이 이 글의 주제문이라는 것까지는 이해가 됐어요. 인간의 모든 언어, 아니죠. 여섯 번째 문장이 아니라 다섯 번째 문장이죠. 네. 자, 이러한 것들이 인간의 언어의 기원이 효과적으로 논의되기 위해서는 대화가 이해되어야 할 것들의 목록 중 맨 위에 있어야 되는 이유들 중 일부인 것이다. 왜? 인간의 언어라는 건 결국 대화를 위한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대화에 대한 필요성 때문에 인간의 언어가 아마 시작되었을 거라고 충분히 믿을 만하다. 그 이유가 있다. 그 이유를 제시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인간의 언어의 모든 측면은 인간의 뇌와 몸의 구성 요소가 그러하듯이 결국 진화에서는 대화와 사회적인 삶에 관여를 하게 된 거죠. 인간의 언어가 발전한 목적은 결국 대화하기 위한 거고 사회적인 삶을 살기 위한 거라고. 여기까지 모순 없죠. 언어가 처음부터 온전하게 시작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이건 앞에서도 얘기했었던 거고요. 모순 없습니다. 언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던 건 최초의 대화라는 것이 시작되면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됐어요? 자, 이 대화라는 건 결국 언어의 시작이자 목적 두 가지에 다 해당이 되는 것이다. 그죠? 앞에서는 언어가 왜 시작되었는지 설명을 했잖아. 여기서부터는 왜 대화가 언어의 목적, 그러니까 언어가 결국에는 대화로 향하는지, 어? 근데 여기 goal이라는 게 논리적으로 모순이 없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간의 언어의 모든 측면은 진화해서 결국 대화와 사회적인 삶에 관여하게 되었다라고 했으니까 대화와 인간의 그 사회적인 삶이 언어의 목적에 해당되는 게 맞죠. 이건 모순이 없어요. 여기까지 모순 없으니까 아까 이상했던 이 crucial 중요한 얘가 모순이 된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여기 해석에 나온 거에 따르면 이게 왜 이런 건지 쉽게 이해를 하기가 어렵다. 그럼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자, 대화가 언어의 목적이라고 했죠? 맞습니까? 자, 대화가 언어의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언어라는 게 삶을 변화시키죠. 어떻게 변화시키냐면 언어 때문에 사회가 형성이 되고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열망이나 생각이나 감정이나 삶의 철학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언어가 삶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됐습니까? 언어가 중요하다고요. 그런데 자, 여기서 벗을요. 역접으로 보면 안 돼요. 그럼 여기서 벗은 뭡니까? 강조입니다. 강조. 근데 언어가 결국에는 중요한데 이 중요한 언어는 결국 뭘 위한 거냐면 인간의 상호작용을 위한 거예요.
여기서 인간의 상호작용은 어떤 논리로 봐야 됩니까? conversation, 대화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언어는 결국 대화를 위한 것이다. 이제 언어의 목적은 결국 뭐다? 대화인 것이다. 됐습니까? 지금 9번, 10번, 11번 문장은요. 자, 요 D, goal에 대한 근거에 해당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12번 문장은 언어의 다른 요소들, 즉 문법과 이야기 같은 것은 대화에 중요한 것들이다. 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왠지 모순이 안 될 것 같은데 언어의 다른 요소들? 언어의 어떤 요소들을 이야기한 거죠? 앞에서는. 그러면 대화에 이런 것들이 안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to conversation을 대화에라고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대화에 비해서. 다시 문법과 이야기 같은 언어를 이루고 있는 대화 말고 언어에는 대화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언어에는 대화도 있고 문법도 있고 그 다음에 이야기도 있고 혼자서 이제 주절주절 떠드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언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대화다. 언어는 결국 대화를 위한 거지. 얘네들은 안 중요한 것들이다. 라고 봐야 되죠. 언어의 다른 요소들, 즉 문법과 이야기 같은 것은 대화에 중요한 것들이다, 대화에 안 중요한 것들이다가 아니라 대화에 비해서, 대화에 비해서 부차적인 것이다 라고 해야 되죠. 맞지 않나요? 내가 엉뚱하게 생각하는 건가? 다시. 자, 우리가 인간의 언어의 기원에 대해 효과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는 대화가 탑에 올라가야만 합니다. 결국 인간의 언어는 진화해서 대화와 사회적인 삶에 관여하도록 진화를 해오고 있어요. 이 언어라는 게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최초의 대화와 함께 시작이 된 거고, 이 대화라는 건 언어의 시작이자 목표가 되는 거고, 이 언어라는 건 매우 중요하다, 인간의 삶에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언어는 결국 뭘 위한 거다? 인간의 상호작용, 즉 대화를 위한 것이다. 언어를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이 있는데 그중 이 언어는 다른 거보다도 다른 거에 비해서 대화에 더 치중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대화를 제외한 나머지 요소들은 대화에 비해서 뭐하다? 부차적이다, 부수적이다 라고 해야죠. 부차적이다. secondary. 이렇게 해야 모순이 없죠. 이건 모순이 있는 거고. 해석이 좀 이상해요. 됐습니까? 좋아요. 자,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문장에서, 자, 대화가, 이해가 되어야 인간의 언어의 시작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논의를 할 수 있는 이유들이 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제목, 중심 내용, 뭐죠? 자, 대화가 1번부터 봅시다. 다양한 의사소통 전략, 우리 조상들의 의사소통 전략이 여러 가지가 있었다. 뭐 소리를 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무슨 뭐 눈빛을 교환하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 아니죠. 2번
conversation, 대화, the core of language development, 언어 발달의 핵심인 대화. 2번이 정답이죠. 대화가 핵심이고 그래서 언어가 발달하게 되었다. 자, 나머지 오답들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불쾌하게 하지 않고 대화를 끝내기. 어,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죠. 5번. How language shapes the way you think. 사고방식을 형성하는 방법. 자, 언어에 따라서 사고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인과관계 전혀 상관없죠. 그 다음, 자, 무엇이 너를 좋은 의사소통가로 만드는가? 뭘 해야 너가 좋은 의사소통이 되는가? 자, 좋은 의사소통이 가능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인과관계 역시, 자,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42번은 정답이 5번이었고요. 아니야 다를까? 정답은 굉장히 낮죠? 예. 어려웠던 문제예요. 어려웠던 문제인데, 이게, 음, 대부분은 아마 해석을 봐도 썩 그렇게 매끄럽게 이해는 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건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어디서 공식적으로 설명이 나온 게 아니니까, 이제 그 교육청에서 이제 출제하시는 분께서, 이거를, 공식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주신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뇌피셜입니다. 해석이 조금은, 부적절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적절했다. 부적절했다. 어, 부적절했다. 조금 약간 요 투. 그리고 요거는 여러분들이 언어적으로 이게 역접이 아니라 강조라는 거 정도는 알아두셔야 돼요. 자, 언어라는 게 인간의 어떤 사회를 형성해주고 인간의 열망과 생각과 감정과 삶의 철학을 표현해주고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한 언어라는 게 결국 뭘 위한 거다? 인간의 상호작용, 즉 대화를 위한 것이다. 즉, 자, 언어라는 건 그러니까 대화는 언어의 시작이자, 그러니까 대화를 하기 위해서 언어가 시작이 되었다. 근데 언어라는 건 결국 대화를 또 하기 위한 것이다. 시작이자 목적이다. 그런 나머지 대화 말고 언어의 다른 요소들이 있는데, 문법이라든지 혼자서 떠드는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건 대화에 비해서 부차적인 것들이다라고 해야 되는데, 자, 다른 요소들은 대화에 중요한 것이다, 대화에 부차적인 것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논리적으로 좀 안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이런 걸 설명해 주시는 분이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조금 약간 애매하게 생각이 되어서 선생님 나름대로의 주관적인 판단과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면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긴 시간 오래 떠들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자, 다음 유형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